혼란한 정치 시세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자, 여러분들 설국열차라는 영화 많은 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콤비가 만든 SF 액션 영화죠. 요즘 그 정치권에서 또 특히 여권에서 석국열차라는 말이 자주 입에 오르내립니다. 석국열차. 뭐냐면은 지금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의 석, 그 다음에 자기 법무장관에 사실상 내정됐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 해서 석국열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독특한 각별한 신임을 받는 윤석열, 조국 이 두 사람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콤비를 맞춰서 뭐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고 이른바 적폐 수사 이것을 계속 그 손발을 맞춰 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션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죠. 이 국정과제 1호를 달성하기 위해서 석국열차가 달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관차 2개를 달고 달릴 것이다. 이 이야기인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이 석국열차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따로 기관차를 달고 정면으로 마주오면서 충돌할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사람이 스타일이 전혀 다르고 또 맡은 임무도 다르고 두 사람의 생각도 상당히 좀 다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일단 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서울대법대 선후배라는 거 하나. 선후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79학번이고 조국 장관 내정자, 장관 사실상 내정자입니다. 82학번입니다. 그 선후배라는 그거 하나가 있고 학교 다닐 때도 잘 어울리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일단 윤석열 총장은 고시에 늦게 합격을 했죠. 늦게 합격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검찰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특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로 스타 검사가 됐고 최순실 수사에서 수사팀장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검찰총장까지 왔죠. 조국 장관 내정자는 고시를 보지 않고 바로 법대 교수를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 각별하죠. 지금 일본의 무역 보복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12척 배를 이야기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SNS에 글을 올려서 죽창가를 부르면서 친일파 이런 이야기까지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옹이했죠. 그러니까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자, 앞으로 제가 예상할 때는 이 조국, 윤석열 크게 세 갈래로 충돌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 인사,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죠. 세 번째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부분입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두 사람이 갈등을 겪었다는, 불협화음을 보였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뭐냐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보통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를 하죠. 근데 두 사람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되기 전에 어떤 인사가 좀 조율이 됐었는데, 마쿠에서 막 조율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의 꽃이죠. 서울중앙지검장과 재경 지검장들의 인사를 놓고 두 사람이 서로 충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이 자리는 윤석열 총장의 후임이죠. 이 자리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 안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따르는 검사들이 있죠. 윤석열 사단 중에서 한 사람을 발탁을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동문을 강력히 추천했다고 합니다. 청구를 했죠. 그 과정에서 양쪽이 갈등을 겪으니까 그냥 제3자에게 주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또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여러 가지 재경지검장들 후속 검찰 인사가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인사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려는 조국, 이 검찰 조직 안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충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경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죠.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게 이것이 최대 미션 같습니다. 민정수석 때부터 그랬고, 또 지금 법무부 장관을 시키는 이유도 아마 검찰 개혁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를 지칭을 하면서, 조국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5년 동안 하면서 검찰을 개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미션을 맡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국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마크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을 마크에서 주도를 했죠. 그리고 패스트트랙까지 이제 충돌이 생기니까 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서 당신들은 앞으로 이런 법에 걸리게 돼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1호고, 이것을 조국 내정자가 주도해서 할 텐데, 윤석열 총장은 검찰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검찰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죠. 검찰 식구입니다. 검찰 식구를 개혁을 하는데, 물론 본인은 인사청문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주 원칙론적인 이야기고,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수사권 조정,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공수처 설치, 이런 것이 전부 검찰 힘빼기다, 이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문무일 전임 총장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었죠. 그런데 윤석열 신임 총장이 과연 검찰을 향해서 칼을 휘두를 것인가, 아니면은 오히려 검찰의 보호막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짐작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에 대한 평소 애정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면 문재인 정권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신임장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윤 총장님, 이렇게 계속 부르면서, 우리 윤 총장님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처단하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정말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약간씩 몇 가지는 있었지만은 당장 이것이 초대형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하는 사건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직은 크게 두드러진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권에서도 보면은 집권 3년 차에 권력형 비리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게이트, 이런 것들도 있고, 청와대를 사칭해서 실제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사칭해서 어떤 일을 벌이는 그런 것도 있고, 집권 3년 차에 권력형 비리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잠복되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잠복되어 있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새로운 권력형 비리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에 충성하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읽혀지죠. 자, 이 상황인데 윤석열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노무현 정권, 바로 그것도 노무현 정권 출범 초에 대선자금 수사팀에 들어갔는데 검사로서 그때 안희정, 노무현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이죠. 안희정, 그리고 후원자,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 강검원 창신특위회장, 이 두 사람을 구속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이 권력형 비리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숨어있던 게 드러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권력형 비리가 생겼을 때 아마도 윤석열 총장 스타일로는 밀어붙여서 수사를 강행하겠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조국, 문재인 대통령에 충성하는 조국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법무부 장관이라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를 하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 된다면은 그 석궁열차가 결국은 마주 보고 달리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 권력에, 살아있는 권력에도 흔들림 없이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그 시금석을 하나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얼마 전에 그 윤석열 총장과 몇 번 만났다고 해서 또 논란이 일어났었죠.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입니다. 서로 총선에 출마하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되고 나서 두 번 만났다고 그러고, 자, 이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인데 지금 양정철 원장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검원 그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송이 돼 있고 형사 6부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사검찰들을 총지휘하는 책임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앞으로 윤석열호 검찰이 양정철,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죠.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내년 총선에 병창기지도 자처하고 또 뭐 시도지사들 쭉 만나고 국회의장도 만나고 뭐 국정원장도 독대하고 살아있는 권력이죠. 양정철 수사를 윤석열호 검찰이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과연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도 손을 댈 수 있을까? 물론 뭐 없는 그 비리나 범죄를 만들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을까?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어막을 뚫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저는 주시합니다. 송은권의 혼술이었습니다.